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기사 실기 필답형 파이널 스마트북입니다. 1단원 안전관리의 26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급사업시죠, 그죠? 도급사업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적어라, 그죠? 그래서 도급사업할 때 하도급 업체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 들어와서 사업할 때는 하도급 업체를 포함해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도급 사업할 때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3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앞에서 건설에서 도급 사업할 때 노사협의체 구성했죠. 근데 이게 노사협의체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요거를 머리에 떠올리자, 그죠? 그래서 건설에서 도급 사업할 때 조치 첫 번째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죠. 무슨 협의체?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그죠? 노사협의체는 공사금액 120억 이상인 도급 공사에만 해당되었고요. 요거는 120억이 안 되더라도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하고 운영해야 된다. 머리에 넣으시고요. 같은 사업장 안에서 하도급 업체가 함께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장을 순회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작업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도 순회 점검하고요. 자,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나 자료 제공, 관계수급인에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본사에서 본사 직원들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했다면 그 교육 장소나 자료를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도 제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확인.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 방법 등 훈련. 자, 같은 사업장에서 작업하다 보니까요. 만약에 화약 발파를 해서 경보를 한다면 이거는 대피하라는 경보다 알아야겠죠. 어떻게 대피하라는 훈련 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6번에 위생시설 등 필요한 장소의 제공, 위생시설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협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3가지 적으시오 했으니까요. 첫 번째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번째, 사업장의 순회 점검. 3번째,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 방법 등 훈련. 이렇게 3가지 정도가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요. 작업장의 순회 점검해야 된다라고 나왔다, 그죠? 2일에 1회 이상 순회 점검하는 건 건설업, 제조업, 투사석 광업, 서적 잡지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이렇게 위험업종은 이틀에 한 번씩이죠. 2일에 한 번씩 작업장 순회 점검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 점검합니다. 요 참고 내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도급 사업의 합동안전보건 점검인데요. 아까 작업장 순회 점검과 합동안전보건 점검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합동안전보건 점검은 참고를 먼저 볼게요. 도급 사업의 합동안전보건 점검입니다. 횟수인데요. 2개월에 1회 이상 합동한다라는 건 다 모여서 점검한다는 뜻이잖아요.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합동안전보건 점검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분기에 1회 이상 합동안전보건 점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합동안전보건점검은 누가 참여하는 거야? 그죠? 합동안전보건점검에서 점검반 구성에 포함해야 하는 사람을 3명 적으시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급인입니다.
괄호 안의 내용은 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관계수급인, 세 번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한 명이 해당됩니다.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한 명이 점검반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아까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합동 안전점검, 나머지는 분기에 1회 이상 합동 안전 점검한다 기억하시고요. 28번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된다. 아까도 나왔죠, 그죠? 자, 이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시설의 종류를 4가지 적어보라. 그죠? 그래서 도급 사업할 때 하도급의 근로자까지 위생시설에 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위생시설 무엇인가입니다. 첫 번째는 휴게시설. 쉬는 휴게시설이고요. 두 번째는 세면 목욕시설. 세 번째 세탁시설. 네 번째 탈의시설. 다섯 번째 수면시설. 그죠? 일단은 쉬고, 씻고, 옷을 빨고, 옷 갈아입고, 작업복 갈아입는 거 당연히 해야겠죠. 잠시 자고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쉬고, 휴게시설. 씻어야죠. 세면 목욕시설. 그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어야죠. 탈의시설. 잠시 자야죠. 야간 작업 때 수면시설. 그죠? 거기다 하나 더 포함하면 세탁시설까지 해당되겠습니다. 29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2개로 나왔지만요. 별표 3개짜리 내용이죠.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자율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기계기구 설비의 종류를 3가지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자, 자율안전 확인 대상이요. 안기법부터. 지금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인기 있는 산업용 로봇을 만들어야 된다. 그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일단은 산업용 로봇을 어떻게 만드는가 생각할게요. 철판을 공작기계로 철판을 잘라요. 잘랐는 면을 연삭기, 연마기로 갈아서 다듬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철판을 잘랐다면 나무도 자르는데요.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로 나무를 자르고, 그 다음에 식품입니다. 식품 가공용 기계로 식품을 파쇄 분쇄합니다. 공작기계로 철판 잘랐고요. 연삭기, 연마기로 다듬어 줬고,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로 나무 잘랐고, 식품 가공용 기계로 식품을 파쇄 분쇄했습니다. 자, 이렇게 잘랐는 것들을 전부 다 혼합기로 혼합한 후에, 자, 혼합을 했다면 그걸 이송해 와야 됩니다. 그죠? 컨베이어로 운반해서 만들기 쉽게 들어올립니다. 자동차 리프트에 올려놓고 뭐 만들자? 인기 있는 산업용 로봇 만들자. 이렇게 제가 암기법, 저는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작기계로 했다, 그죠? 공작기계에는요, 공작기계 들어가는데 선반, 드릴, 평삭, 형삭기, 밀링만 해당됩니다. 산업안전 하신 분들은 기계 파트에서 다 배웠던 기계죠, 그죠? 철판 잘랐죠? 그 다음에 연삭기, 연마기로 다듬어 주는데요. 연삭기, 연마기는 휴대형은 제외합니다. 손으로 들고 하는 작은 거 휴대형 제외합니다. 자, 이렇게 잘랐다면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로 목재 나무 자른다 그랬죠.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인데요. 둥근 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못대기 기계만 해당됩니다. 산업안전 하셨다면 이것도 우리 공부했다, 그죠? 둥근 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못대기 기계만 해당되고요. 자, 이번에는 식품 가공용 기계로 식품 잘라야죠, 그죠? 식품 가공용 기계인데요. 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만 해당됩니다. 날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 그죠? 식품을 파쇄, 분쇄해서 그랬죠. 파쇄기, 분쇄기. 그래서 이거를 혼합해서 그랬죠. 혼합기. 그래서 이동해야죠, 그죠? 컨베이어. 들어올린다 그랬죠?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그래서 뭐 만들자? 인기 있는 인쇄기입니다. 산업용 로봇 만들자? 산업용 로봇입니다. 그래서 괄호 없는 거 가급적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죠? 자, 혼합기로 혼합해서, 컨베이어로 이동해서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에 올려놓고,
인기 있는 인쇄기, 산업용 로봇 만들자, 산업용 로봇, 그죠? 괄호가 있는 것들은요, 세부 항목을 포함해서 적으라고 할 때를 제외하고는 괄호는 적지 않아도 되는데요. 고르시오라는 문제 때문에 그래도 괄호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지나가시면 좋습니다. 자, 꼭 암기하고 지나가시고요. 참고의 내용. 우리가, 요거 볼까요?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죠, 그죠?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 이전할 때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입니다.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 요것도 유사한 종류끼리 묶어서 기억하자 그랬죠, 그죠? 손 다치는 기계의 대표적인 거 프레스, 찍어내고요. 전단기 및 절곡기, 철판을 잘라내거나 굽혀내는 거죠, 그죠? 사출 성형기, 모양 만들다 보니까 손 사고 많죠? 롤러기, 그죠? 손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손 다치는 기계들입니다. 프레스, 전단기나 절곡기, 사출 성형기, 롤러기입니다. 양중기에 해당하는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설치 이전할 때도 받고요. 주요 구조 부분 변경할 때도 받습니다. 폭발하는 압력용기,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할 수 있는 고소 작업대까지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 안전 인증 받아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손 다치는 거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그 다음에 사출 성형기, 롤러기,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설치 이전할 때 안전 인증 받았던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그대로 들어가고요. 폭발하는 압력용기, 추락하는 고소 작업대까지다. 그래서 요거 꼭 함께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율안전 확인 대상 방호장치죠, 그죠? 방호장치는요, 요것도 또 암기법으로 롤러를 통과한 납작한 철판을 달 때 롤러기는 급정지 장치가 바로 방호장치가 됩니다. 산업안전 하셨던 분들은 이 기계의 방호장치 다 배웠는데요. 건설안전만 하셨던 분들은 요거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롤러기 급정지 장치. 이렇게 롤러를 통과한 납작한 철판을 잘라줘야 됩니다. 둥근 톱과 수동 대패로 잘라서, 그죠? 그래서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의 방호장치는 반말 예방 장치하고 날 접촉 예방 장치. 이건 실기에도 나오죠. 톱날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덮개, 날 접촉 예방 장치고요. 목재가 부러지면서 튀는 걸 반발을 방지하는 반발 예방 장치입니다. 자, 동력식 수동 대패도요. 칼날 접촉 방지 장치, 대패를 덮어주는 덮개입니다. 칼날 접촉 방지 장치고요. 자, 이렇게 철판을 둥근 톱과 대패로 잘랐다면 용접해줘서 붙여준다, 그죠? 아세틸렌 가스 집합 용접 장치, 교류아크 용접기로 용접해서 용접한 부분을 연삭기로 다듬자라고 했습니다. 용접기 두 개다, 그죠? 아세틸렌 가스 집합 용접 장치는 안전기가 방호 장치입니다. 교류아크 용접기는요, 자동 전격 방지기. 이건 건설도 뒤에 많이 나오죠. 연삭기에는 덮개가 방호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롤러를 통과한 철판을 목재 가공용 둥근 톱과 동력식 수동 대패로 잘라서 아세틸렌 가스 집합 용접 장치나 교류아크 용접기로 다시 용접해서 용접한 부분을 연삭기로 다듬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방호장치명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0번 넘어갑니다. 별표 하나지만 2개 정도의 내용이죠,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안전인증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4가지 적어라, 그죠? 자, 일단 기계의 형식이나 모델명, 이 기계는 형식이 어떻고 모델명이 뭐다, 그죠? 사이즈죠. 규격이나 등급. 이렇게 기계 형식이나 모델명, 규격인 또는 등급 들어가고요. 제조자명, 누가 만들었다, 그죠? 제조자명. 그 다음에 제조번호, 제조년월. 제조번호가 무엇이며 제조년월, 언제 만든 거다, 제조를 표시하고요. 안전인증을 받았을 때 고유번호죠. 안전인증번호입니다. 형식 또는 모델명, 규격 또는 등급,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년월, 안전인증번호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율안전 확인 제품의 표시사항이요. 자, 형식이나 모델명, 규격이나 등급, 제조자명,
제조번호, 제조연월까지 동일하죠. 자, 자율안전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인증이 아니라 자율안전 확인번호 요것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받아서 합격했을 때 표시입니다. 검사 대상 유해 위험 기계명, 이 기계는 무슨 기계다라는 기계명 들어가고요. 자, 신청인 들어갑니다. 자,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기억할게요. 신청했는 신청인, 검사했는 검사기간 들어가고요. 기계의 형식 번호 들어가고 합격했을 때 받는 합격 번호, 번호 두 가지, 그죠? 기계 형식 번호, 합격 번호. 그다음에 검사가 계속 유효한 거 아니죠? 검사 유효 기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전검사 표시사항은 검사 대상 유해 위험 기계명, 신청인 검사기관, 형식 번호, 합격 번호, 검사 유효 기간이 포함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1번. 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검사 대상 유해 위험 기계 종류를 5가지 적어라. 이것도 별표 3개짜리인데 2개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자, 암기법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안전인증은 자율안전 확인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반드시 인정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안전인증 받는 게 대부분 검사로 넘어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안전인증 대상 중에요. 손 다치는 기계 뭐가 넘어오나 볼게요. 아까 프레스 있었죠? 전단기 및 절곡기에서 절곡기 빠집니다. 절곡기 X 하시고요. 사출 정형기, 롤러기, 그죠? 그래서 손 다치는 기계 중에는 절곡기 빼고 다 들어온다 하면 돼요. 프레스, 전단기, 사출 정형기, 롤러기. 양중기 3가지 다 들어옵니다.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들어오고요. 폭발하는 압력용기. 적으시오 한다면 이 중에서 충분히 되죠. 고르시오가 더 어렵습니다. 다음 중에 해당되는 걸 골라라 때문에요. 추가되는 거 기억할게요. 극소, 아주 작은 국소 로봇이 고소에서, 높은 곳에서 큰 원을 검사한다. 안전검사 대상이다. 그죠? 국소 로봇이, 극소 로봇이, 그죠? 국소는 국소 배기 장치입니다. 로봇은 산업용 로봇이고요. 고소는 고소 작업대에 큰, 그랬죠? 컨베이어고요. 원을 검사한다. 원심기가 추가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기억해 볼게요. 자, 안전검사 대상입니다. 손 다치는 프레스, 전단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출 정형기 있었죠. 괄호 안의 내용까지 적으시오. 잘 출제되니까요. 사출 정형기는 형 체결력이 294kN 미만은 제외한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좋고요. 롤러기죠. 밀폐형 구조는 제외합니다. 밀폐형은 손이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제외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양중기 크레인인데요. 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됩니다. 리프트, 곤돌라 다 들어갑니다. 폭발하는 압력 용기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추가되는 거 그죠? 국소 로봇이 할 때 국소 배기 장치인데요. 이동식 제외됩니다. 자, 들고 이동하는 작은 건 제외되고요. 국소 로봇이 할 때 산업용 로봇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고소에서 할 때 고소 작업대 들어가고요. 큰 할 때 컨베이어, 원을 할 때 원심기인데요. 원심기는 산업용만 해당됩니다. 원을 검사한다 할 때 검사는 안전검사 대상이다. 그죠? 요거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2번 넘어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3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우리가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만들어 놓고요. 노동부에 우리는 이렇게 검사하겠습니다라고 승인받으면 이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검사하면 안전검사 받은 것으로 해주죠. 그런데 때로는 이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받은 걸 노동부에서 취소하고 개선하라 명한다. 그죠? 그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검사를 받았는데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았을 때요. 프로그램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검사 프로그램을 노동부에서 인정받고 그 프로그램대로 검사해야 되는데요. 아예 검사받는 프로그램 인정을 거짓으로 받은 거죠. 그죠? 첫 번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프로그램 인정을 받은 경우고요. 두 번째는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을 받고도 검사를 안 했어요. 그죠? 프로그램 인정을 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요. 세 번째는 인정받은 프로그램은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른 걸로 검사했을 때다. 그죠? 인정받은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요. 네 번째는 검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 검사기관이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아무나 검사하면 안 되거든요. 자격을 가진 자나 지정 검사기관이 검사해야 되는데 이 자격 가진 자나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을 취소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첫 번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두 번째, 검사 프로그램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세 번째,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네 번째, 검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보기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의 보고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재해가 발생되면 노동부에 산업재해가 발생되었다 보고해야 되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 시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에 뭐를 작성합니까?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사망자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자가 발생했을 때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기억하시고요. 34번 넘어갑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사업주는 현장에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요, 사업장에 기록 보존해야죠. 그죠? 이때 기록 보존해야 하는 사항 세 가지를 적어라. 첫 번째는요, 어느 사업장에 누가죠? 어느 사업장 누가. 우리 현장 안에요, 사업장이 A, B, C 세 개가 있다면 A 사업장의 홍길동이 당연히 적어야죠. 그죠?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 인적 사항입니다. 언제 어디서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죠? 재해 보고서니까요.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입니다. 어떻게 사고 났는지 들어가야겠죠. 그죠? 어떻게입니다.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 인적 사항,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세 가지를 기록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어떻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전화나 팩스나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자, 중대재해 발생 시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을 두 가지 적어라. 그죠? 아까 위에서 했던 세 가지는요, 산업재해가 발생되면 사업장에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전화나 팩스로 지체 없이 노동부에 바로 보고해야 되는데요. 중대재해 발생 시에 노동부에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서 발생했고 몇 명이나 다쳤다. 그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다친 사람들을 어느 병원으로 조치했고 얼마나 치료해야 된다. 조치 및 전망 두 가지입니다.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인데요. 요거는 제외하고 적어라 출제되었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두 가지 내용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아직 출제 안 되어서 여기 있다면 이거 별표 3개짜리죠. 그죠? 이렇게 비어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입니다.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죠.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 2인 이상 발생한 재해고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가 중대재해에 해당되겠습니다. 36번. 자, 실기는 이런 사고를 분석하는 거 굉장히 잘 출제되고요. 작업형에도 출제가 되겠습니다.
작업 발판 위에서 전기 용접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전기로 인해 짜릿함을 느껴서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서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래 사고 분석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기인물을요, 수송했습니다. 그죠? 지금 보면 바닥으로 떨어져 다치긴 했는데 왜 떨어졌냐면 전기 때문에 짜릿함을 느꼈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기인물은 전기가 됩니다. 자, 가해물은요, 바닥으로 떨어졌죠. 신체가 접촉한 부분이 가해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바닥이 되고요. 재발생 형태는 떨어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재발생 형태는 피해를 크게 가져오게 됩니다. 전기로 감전이 더 크다면 감전이고요. 떨어져서 뭐 골절이나 뭐 이런 게 있다면 예, 떨어짐이 되는데 현재는 전기로는 짜릿함만 느꼈고 바닥에 떨어져 다쳤다기 때문에 재발생 형태는 떨어짐 되겠습니다. 37번 넘어가겠습니다. 작업자가 고소 작업을 하던 중에 작업 발판에서 떨어지며 바닥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발생 형태죠. 떨어져서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떨어짐이 되고요. 기물은 작업 발판에서 떨어졌죠. 작업 발판 됩니다. 가해물은 바닥에 부딪혔으니까요. 바닥이 가해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넘어갑니다. 작업자가 고소 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던 중에 지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자, 재해 발생 형태 역시나 떨어졌으니까 떨어짐이죠. 기인물은 고소 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졌기 때문에요. 보통은 기계나 장치를 쓴다면 그 큰 기계 장치가 기인물이 됩니다. 고소 작업대가 되고요. 가해물 바닥에서 충돌해서 바닥으로 떨어졌다면 부딪힌 지면 또는 바닥이 가해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9번 넘어갑니다. 자주 출제 안 되었죠. 재해 통계 방법, 통계적 재해 분석법의 종류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필기에는 나왔는데요. 이거 잘 안 나와서 틀리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 다시 보세요. 자, 재해 통계를 내는데 예, 파레토도죠. 그죠? 막대 그래프죠. 파레토도는 항목값이 큰 순서대로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특성 요인도는 어골상으로 분류하죠. 가장 큰 원인, 그 다음 원인, 장가시 이렇게 그려가는 거였죠. 크로스 분석은요, 두 개 이상의 예, 그죠? 우리 두 개 항목 이상의 요인이 상호관계 유지할 때 문제를 분석하고요. 관리도는 주식 그래프 같은 거죠. 그죠? 예, 대략적인 추이 파악에 사용되는 게 것이 관리도였습니다. 그래서 예, 재해를 통계하는 방법 또는 통계적인 재해 분석법은 파레토도, 특성 요인도, 크로스 분석, 관리도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표지를 분류하고 예를 두 가지씩 적어보시오. 별표 3개짜리인데 한 번밖에 출제 안 되었지만 반드시 암기하라 했던 내용이죠. 자, 금지표지요. 금지표지를 5가지 적어라 할 때 대비해서 각각의 표지의 종류는 5가지 정도 기억하세요. 들어가지 마라 출입금지, 걷지 마라 보행금지, 차량 통행금지 있었죠. 소는 사용금지, 리프트 탑승금지였고요. 담뱃불은 금연, 성냥불 화기금지, 팔레트는 물체 이동 금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하다 경고 표지였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화학물질에 대한 경고 있었습니다. 인화성 물질 경고, 산화성 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고요. 독성이 아니라 급성 독성 물질 경고, 부식성 물질 경고, 그 다음에 가슴 뻥 터지는 표시였죠.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전신독성, 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물질이 아닌 예, 노란색 경고, 그죠? 방사성 물질 경고, 고압전기 경고, 매달린 물체 경고, 낙하물 경고, 고온 경고, 저온 경고, 몸 균형 상실 경고, 레이저 광선 경고, 위험 장소 경고 있었습니다. 보호구를 착용하시오라는 지시표지죠. 보안경 착용, 방독 마스크 착용, 방진 마스크 착용,
보안면 착용, 안전모 착용, 귀마개 착용, 안전화 착용, 안전장갑 착용, 안전복 착용. 그죠? 자, 이거 주의하세요. 안전복입니다. 보호복 아니라 안전복. 표지는요, 안전복은 표지는 안전복. 근데 안전인증 기준에 의한, 우리 보호 명칭은 보호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내 표지죠. 녹십자 표지, 응급구호 표지, 들것, 세안장치, 비상용 기구, 비상구, 좌측 비상구, 우측 비상구 있었고요. 출입금지 표지는 허가 대상 유해 물질 취급, 성면 취급 해체 제거, 금지 유해 물질 취급. 그런데 요거를 우리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하시고요. 허가 대상 유해 물질 취급 작업장, 허가 대상 유해 물질 작업장. 그 다음에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 금지 유해 물질 취급 실험실. 그죠? 요렇게 뒤에 가면 안전복은 법규예요. 출입금지 표지의 종류는 요렇다라고 3가지 나와 있는데 또 안전보건 표지 그림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가지 다 틀리진 않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41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중에 위험장소 경고 표지를 그리시오라고 했고요. 색상은 글자로 나타내고 크기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위험은 삼각형의 그죠? 기본 모형 삼각형이었고요. 바탕 안에 노란색이 들어 있습니다. 바탕은 노란색이라고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모형이죠. 이 삼각형의 기본 모형하고요. 안에 위험 장소라는 걸 느끼고 들어가자 했죠. 그죠? 관련 보호 및 그림은 검은색이었죠. 그래서 기본 모형, 관련 보호 및 그림은 검은색, 바탕은 노란색. 그냥 그릴 때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요. 색깔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2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중에서 출입금지 표지를 그리시오 했습니다. 역시나 색상은 글자로 나타내라. 우리가 출입금지 표지는요, 동그라미에 이쪽 사선이었죠. 그죠? 출입금지 표지입니다. 기본 모형이 빨간색이었죠. 그리고 바탕 안에는 흰색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탕은 흰색, 기본 모형 빨간색. 자, 그 다음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죠? 우리가 중요한 색에 대한 보조색 검은색을 썼죠. 그래서 관련 보호 및 그림은 검은색 되겠습니다. 요거 검은색.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요. 이렇게 바탕 흰색, 기본 모형 빨간색, 관련 보호 및 그림은 검은색이다.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표지 중에서 녹십자 표지를 역시나 그리시오 했습니다. 그죠? 녹십자는요, 동그라미 안에 십자가 있는데, 나머지는요, 바탕 안에는 흰색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바탕은 흰색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무슨 색이에요? 녹색이죠. 그죠? 그래서 기본 모형 동그라미 하고요. 관련 그림이나 보호, 십자 표시, 이 2개는 녹색이 되겠습니다. 바탕 흰색, 기본 모형 및 관련 보호는 녹색입니다. 자, 컬러로 내드린 안전보건 표지, 그죠? 그거 자주 보시면 좋겠습니다. 44번입니다. 보기의 안전보건 표지에 명칭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그죠? 떨어지는 낙하물 경고지요. 손 쓰지 마라, 사용 금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점화원이 있고 불이 붙는 건 인화성 물질 경고고요. 폭발하는 폭발성 물질 경고죠. 번개는 고압 전기 경고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급성, 독성 물질 경고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표지의 표지는요, 명칭을 어떤 거든 전부 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걸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죠? 보행금지. 역시나 인화성 물질 경고고요. 낙하물 경고. 동그라미 안에 십자는 녹십자였습니다. 산소 원소기 O가 있고 불이 붙는 건 산화성 물질 경고였습니다. 자, 그 다음 안전보건 표지 색채 색도 기준이죠.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금연이죠.
금연은요, 우리가 하지 말라는 금지 표지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탕 안에는 흰색이었습니다. 그죠? 기본 모형은 요 색깔이죠.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이었죠. 관련 부호나 그림은 보조색인 검은색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금연은 바탕색 흰색이고요. 기본 모형은 빨간색 되겠습니다. 폭발성 물질 경고다. 그죠? 이렇게 화학물질에 대한 경고는 마른 모였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는요, 흰색이 아니라 복귀의 무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주의하시고 무색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모형은요, 기본 모형은 빨간색도 되고 검은색도 됩니다. 빨간색 또는 검은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상용 기구죠, 그죠? 요건 안내 표지죠. 그래서 바탕색은 녹색이 되고요, 보조색은 밝은 흰색 되겠습니다. 안전복 착용은 지시 표지죠. 그래서 바탕 안에는 파란색이 들어있죠. 보조색은 역시나 밝은 흰색, 기본 모형은 흰색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색상 하고요. 다시 한번 종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47번입니다. 다음 표는 안전보건 표지의 색채, 색도 기준입니다.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금지, 금방 했죠, 그죠? 금지는 흰색이고요. 기본 모형은 빨간색 아까 했습니다, 그죠? 지시 표지는, 우리가 보호구를 착용하라라는 지시 표지는요, 그 컬러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에 파란색이 채워져 있죠. 여기 안전모를 착용하라라는 게 흰색으로 그림이 들어있죠. 그래서 지시 표지는 바탕색이 무슨 색입니까? 파란색이에요. 그죠? 파란색이고요. 파란색에 대한 보조색은 흰색, 기본 모형 흰색이죠. 안내 표지입니다. 그죠? 바탕색은 흰색이고요. 기본 모형은 안내 표지 무슨 색이에요? 녹색. 그죠? 자, 그다음에 출입 금지죠. 바탕은 흰색이죠. 그죠? 그리고 글자는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 글자죠. 그죠? 그래서 출입금지 표지, 바탕은 흰색, 글자는 검은색입니다. 색채 기준을 적으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실어 4, 14, 금지나 경고 표지에 사용되죠. 7.5R 할 때, 레드 할 때 R이다. 그죠? 한국 사람은 죽을 사자 싫어한다.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죠? 7.5R에 4퍼 14. 그죠? 요거 색깔은 빨간색을 나타내었고요. 빨간색은 금지 표지, 경고 표지 중에는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 의한 유해 위험 경고에 쓰였습니다. O, 빨리와 1위 이렇게 기억했죠. O, Y 할 때 Y는 노란색 할 때 옐로우였고요. 8.5퍼 10이죠. 경고 표지인데요.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 이외의 위험 경고, 주의 표지, 기계 방호물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노란색 되겠습니다. 파란색이죠. 2.5, 블루가 아니라 PB다 그랬죠. 그죠? 2.5 곱하기 4는 10이다 라고 했죠. 아니죠. 맞죠. 2.5 곱하기 4는 10이다. 그죠? 2.5 곱하기 2.5 PB 퍼 4 퍼 10이었죠. 만약에 녹색이라면요. 2.5 그린 할 때 G죠. 4 퍼 10이었죠. 그죠? 지시 표지고요. 특정 행위의 지시나 사실의 고지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7.5는 색상, 7.5R은 색상이고요. 4는 밝은 명도, 탁하기, 채도를 나타낸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용예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가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흰색은 N9.5였습니다. 파란색, 녹색에 대한 보조색이 흰색이었습니다. 검은색은 N9, 0.5였죠. 더하면 10이다 그랬죠. 그죠? 문자 빨간색,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은 짙은 검은색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표지 중 금지 표지 종류를 4가지 적으시오. 한 5가지는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들어가지 마시오 출입금지, 걷지 마시오 보행금지, 차량 통행금지, 손은 사용금지, 탑승금지 있었고요. 담뱃불 금연, 성냥불 화기금지, 물체 이동 금지, 팔레트였죠. 그죠? 자, 종류 다시 기억하시고 요거는 별표 3개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 하나 정도 출제되었다 보시면 되지만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보호구 넘어갑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적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 그죠? 떨어지는 물체나 날아오는 물체의 머리 보호해야 되고요. 추락할 때도 머리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1번은 바로 안전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높이나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다. 그죠? 이렇게 높이나 깊이 2m 이상에서 추락을 방지하는 보호구 바로 안전대가 되겠습니다.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의 끼임, 감전, 정전기에 의한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다. 그죠? 우리가 안전하는요, 발에 물체가 낙하, 충격을 줄 때도 그렇고, 물체 사이 낄 때도 발을 보호하고요. 감전 방지하는, 절연화, 정전기 대전을 방지하는 정전기용 안전화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안전화 되겠습니다.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다 했는데요. 흩날려서 눈에 들어갈 수 있겠죠. 보안경입니다. 용접시의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린다. 물체가 흩날리는 보안경이 있고요. 용접시 불꽃의 얼굴을 보호해주는 보안면이 되고요. 감전의 위험이 있을 때는 절연용 보호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이거 참고로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자, 일단은 신체 부위별로 머리는 안전모죠. 그런데 안전모 중에서요, 추락 및 감전위험 방지용 안전모만 안전인증 대상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은, 위에서부터 내려올게요. 죄송합니다. 머리가, 우리 안전모였다면, 안전모 요거 머리였다. 그죠? 머리에는 추락 및 감전위험 방지용 안전모만 해당되고요. 머리 밑에 눈이 있죠. 그죠? 눈은 보안경인데요. 역시나 차광, 유해광선을 차단하거나 비산물 위험 방지용, 눈에 먼지 같은 게 들어오는 걸 방지하는 보안경 해당되겠습니다. 눈 밑에 코, 입이 있죠. 코, 입에는 방진 마스크, 요거는 눈 하시고요.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전기로 돌아가게 하는 전동식 호흡 보호구까지가 코, 입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얼굴이 있죠. 얼굴은 보안면인데요. 용접용 보안면만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귀가 있다. 그죠? 귀는 귀마개 귀덮개인데요. 수면용 안 되겠죠? 방음용 귀마개 귀덮개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손이 있죠. 안전장갑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허리 있죠. 안전대가 되고요. 발이죠. 안전화 됩니다. 옷이죠. 보호복이에요. 안전복음 표지는 안전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신체 부위별로 기억하시면은요, 아무래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암기법 보면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빠졌는 보호구가 있습니다. 그죠?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방열 보호됩니다. 선창 등에서 분진, 먼지죠.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 작업 방진 마스크입니다.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금냉동 어창에서 하는 하역 작업인데요. 방한모, 방한복, 방화나 방한장갑. 요거 머리는 방한모입니다. 손에는 방한장갑, 발은 방한화, 몸은 방한복. 빠뜨리기 쉽죠, 그죠? 물건을 운반, 수거, 배달하기 위하여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행하는 작업. 이렇게 오토바이가 이륜 자동차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행할 때는 승차용 안전모가 됩니다. 물건을 운반, 수거, 배달하기 위하여 자전거, 그냥 일반 자전거 운행할 때는 안전모가 됩니다. 이것까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1번입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 종류 3가지 적으시오. 아까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는요, 추락 및 감전위험 방지용이다 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AB형인데요. 물체의 낙하 비례는 A가 되고요. 사람의 추락이죠. 예. 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그래서 AB형 적으시고요. 물체의 낙하 또는 비례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 하시면 되겠죠. A입니다. 물체의 낙하 비례는 A고요.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건 E입니다. 그래서 AE형은 물체의 낙하 비례 및 머리 부위 감전 위험을 방지하는 것 하시면 되고요. 자, 물체의 낙하 비례는 A고요. 사람의 추락은 B이고요. 머리 부위의 감전 방지는 E죠. 그래서 ABE형은 물체의 낙하 비례 및 추락, 머리 부위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입니다. 방진 마스크의 여과제 분진 등 포집 효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괄호에 적합한 효율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안면부 여과식은요, 특급이 99% 이상이다. 그죠? 1급은 94%입니다. 그 다음에 2급은 80% 이상. 그죠? 99, 94, 80이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요, 분리식이 있습니다. 1급하고 2급은 동일하죠. 94, 80인데요. 특급이 99.95%입니다. 분리식의 특급은 99.95% 이상, 안면부 여과식은 99% 이상, 1급 94, 2급 80% 이상, 그죠?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3번입니다. 안전대의 종류를 4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안전대는요, 2가지로 적으시오 했다면 벨트식과 안전그네식이 있습니다. 벨트식에는 일개거리용, U자거리용이 있고요. 안전그네식은 추락방지대와 안전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적으시오 하면 벨트식, 안전그네식이 되고요. 4가지 적으시오 하면 일개거리용, U자거리용, 추락방지대, 안전블록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보호구까지 공부가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교육 쪽 법규 내용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그래도 첫 시간보다는 조금 가벼웠지만 그래도 군데군데 아직 아마 암기 덜 된 부분 남아 있을 거예요. 예, 다시 체크하시고 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